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자, 성공과 불을 위한 사주 비법이라고 말하면서 사주로 뼈 때리는 영상입니다. MBTI별 시무 10조라는 영상이 있던데 그걸 너무 재밌게 봐서 성간별 특징으로도 조언을 풀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주는 사주팔자니까 8글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무 8조 10개 다 하기 귀찮아서 2개 뺀 거 아니고요. 적천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였다고 핑계를 대면서 팩트로 접해는 그런 건데, 뭐 단식은 단식이니까 그냥 재미로 보세요. 근데 재미로 보지만 잘 맞을 거야, 항상 그렇듯이.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저희 채널의 천간별 운세 볼 때랑 기준이 똑같아요. 월지, 일간을 위주로 보시는데 일간을 볼 때는 나의 개인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보시고, 월지 투간된 거, 월지 지장간 글자 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실 때는 나의 사회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약간 내가 사주를 좀 안다 그러면 격국에 해당하는 글자, 투간되지 않았다면 월에 해당하는 당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월생이시면 개수가 본인의 사회적인 모습을 표방하는 글자예요. 그리고 대운에 있는 글자도 자기 원국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대운이 더 자기 모습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 다 봐줘야 되니까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요. 본인 팔자의 글자대로 골라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금 오행의 천간 특징 보고 갈게요. 금은 시기로 치면 가을을 뜻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봄, 여름, 가을까지 지나오면 이미 사계절로 쳐도 절반 넘게 진행해 온 거예요. 금의 시작은 미약해서 사주에 따라 두려움도 많고 위축된 모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금들은 삶에 두려운 것 없이 매사에 전투적으로 임하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금은 선악을 구분하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오행이에요. 금의 기운이 적당하면 사람이 거짓 없이 솔직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뒤끝이 없어요.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힘든 일이 닥쳐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는 상산의 조자룡 같은 모습이에요. 상산 출신의 좋은 자룡이란 뜻이에요. 멋있죠? 금이 지나치게 강하면 오히려 매사에 이분법으로 구분짓고 편을 가르고 선악으로 나누는 등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줍니다. 금이 지나치게 약해도 문제죠. 타인의 잘잘못은 나누지만 자기는 내로남불 태도로 모든 일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도 해요. 거기에 매정하기에도 이루 말할 데 없이 매정하니까 이익 앞에서 부모 형제도 안 가리고 내치는 포악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금은 극과 극으로 많이 갈립니다. 병금은 천간 중에 7번째인 천간입니다. 병금 일간인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는 임시완씨, 유승호씨, 서지혜씨, 민효린씨가 있네요. 흔히 금속의 성질로 설명을 하지만 목으로 생성된 성분이 굳고 차갑고 단단해진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과일, 열매, 뼈, 돌, 바위 같은 굳혀진 형태를 가진 모든 것을 금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고서에서는 금, 은, 동, 철 같은 종류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할 때 늘 그런 물상으로만 해석되는 것 같아요. 오행은 일종의 기호학이기 때문에 저 성분이나 이런 의미 자체에 매몰되시면 절대 사주 못 봅니다. 병금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날이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화라는 성분으로 화극금을 통해서 단단하고 날카롭게 가공해야만 가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병금을 흔히 숙살직이라고 하고 만물을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 경찰이나 군인, 법관, 검사 이런 걸 하라고 하고, 운이 안 좋으면 조폭 같은 거 한다는 소리를 예전에는 많이 하고 그랬대요. 헛소리죠. 그냥 첫 수확물이 경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경금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천수 비결을 통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내게 닥친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기회이고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고 이를 이겨내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사명 아닐까 하는 미친 소리 금지. 그 어려울 때 기분 좋다고 웃는 허세 부리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예요. 둘, 세상은 원래 균형이 맞지 않는 법인데 기울어진 사회의 부조리를 고친답시고 정의의 사도 빙의해서 급발진 금지. 이거 있는 애들이 사회에서 막 누가 무슨 일 당하면 자기가 가서 말해준다고 했다가 저 터지고 오죠. 이런 애들이 조심해야 돼요. 셋, 죽 써서 개주는 삼형제 중에 첫째인데 매번 까먹고 남일이 지일인 양 해결하려고 오지랖 부리기 금지. 넷, 세상을 선악고도로 나누면서 맞다 틀리다 세상 대법관질 하면서 지 가까운 사람들은 일단 감싸고 보는 내로남불 금지. 다섯,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있다 없다? 있다. 개 두꺼워요. 이걸 어떻게 배? 경금들 이상한 목표 잡아가지고 올인하고 몰빵하는 거 금지. 막 올해는 이거 할 거라는 둥 이러죠. 여섯, 자기
자기계발책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굳세게 마음먹고 3일 만에 포기하는 거 금지. 매일 다짐해 매일. 7. 자기랑 조금이라도 안 맞는 사람 선 긋고 칼손절하면서 난 아무것도 몰랐다는 아기 표정 금지. 순수한 척 오지게예요. 손절 칼같이 합니다 경금들. 마지막 8번째. 좋게 말하면 고상하고 나쁘게 말하면 올드한 꼰대 그 자체인데 자기 스스로는 세련되고 열려있다고 착각하면서 주위 사람 가스라이팅 금지. 아마 모든 천간 중에 제일 올드할 거예요 경금이. 근데 세상 쿨한 척합니다. 자, 하나. 경금 대살. 경금은 천지 만물을 죽이는 권력을 타고났어요. 힘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강한 목기운을 죽여야 실제로 그런 권한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사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벽갑 인정의 그 벽갑이라고 해요. 경금으로 간목을 쪼개야 그 영향이 강하게 됩니다. 다만 간목 입장에서는 인정사정 없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기운이 극단적으로 쏠리게 된다면 이 균형을 무너뜨려서 도리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봄의 목은 경금을 두려워하니까 경금이 막 쪼개고 그러면 안 되고 섬세하게 다뤄야만 해요. 이민년이 봄의 목이죠. 경금들 조심하세요. 자, 2. 강건위체. 경금은 생명의 소멸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글자 중에서 가장 강하고 무정합니다. 타고난 성정이 강직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을 명확하게 가리는 것을 선호하게 돼요. 작게는 자신이 태어난 환경, 크게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립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사주에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다면 자신이 애정을 갖고 시간을 들인 분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일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게 됩니다. 경금에게는 이 명암이 유독 선명하게 보이게 되니까 자신이 좋아하면 할수록 오히려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몸담았던 곳에 회의감을 느끼고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많게 됩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늘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이지만 부정적이라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막상 결실을 얻지 못한 채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경금이 결실을 잘 못 얻어요. 기본적으로. 득수이청. 경금은 수기운을 만나면 자신이 맑은 물을 공급하는 수원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민이죠. 경금이 임수를 만나면 생명을 죽이는 살기를 거두니까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만인을 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들 올해 보살 미소들 보이면서 세상 선하고 너희들 다 받아들이겠다는 착한 척 미소 쓰고 있다는 거야. 마스크. 그리고 또한 개수를 만나면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자양분을 공급하게 되니까 무한한 지식의 창고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하반기 되면 개묘년이 오잖아. 경금들은 슬슬 이제 무슨 전문적인 무언가를 배양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서 갑자기 학구열 넘치는 척하면서 책 들고 다닐 거거든. 그런 거 비웃어 주세요. 경금들은 현실에서 이렇게 득수이청 수를 보게 되면 박학다식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수가 없어도 수운이 왔으니까 박학다식한 척을 오지게 할 거예요. 이처럼 임수와 개수를 가리지 않고 금생수를 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죠. 하지만 금이 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수기운에 치우쳐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자기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주변에 휘둘리게 돼요. 자기 현실도 챙기지 못하는데 이상을 쫓다가 지치고 낙오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넷. 득화이해. 경금은 화기운과 결합되면 물질에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번 달 병호달이니까 갑자기 뭐 리더십 발휘해서 막 자기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약간 이렇게 나설 수 있어요. 나대기 금지. 또한 정화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싸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가치가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취직을 하거나 뭐 딜을 하거나 하면 이번 달인 병호달보다는 다음 달 정미달이 가치가 높겠지? 이런 식으로 사주 응용해서 공부를 해서 보세요. 사주 비싼 돈 주고 상담하지 마시고. 경금은 화급금이 된 것과 아닌 게 차이가 대단히 커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바뀌어 사용하는 가치가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변화하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맞고 틀린 것에 대한 자기 신념이 강해져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돼요. 5번째, 토윤칙생. 경금은 강건해야 하니까 약한 경우에는 토생금을 받아야 한다 이 뜻이야. 천간의 기토나 지지의 진토, 축토는 습하니까 나를 생하여 윤택하게 만들고 강해지게 될 수 있어요. 경금이 강하면 능히 임수와 정화를 감당할 수 있어서 어려운 일에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작용이 심하면 위험한 일에도 겁없이 서슴지 않고 들이대니까 리스크가 크단 뜻이에요. 저게 좋은 건 아니야. 겁대가리 상실했단 뜻이에요. 토왕한 경금들이 이번 달에 뭘 한다? 진짜 위험한 짓을 할 수 있다. 6번째, 토건칙
그치, 경금액의 토는 나를 생해주니까 마냥 좋다고 생각되지만 천간의 무토나 지지의 미토, 술토는 건조하니까 경금을 오히려 약하게 만듭니다. 토의 기운이 부정적으로 작용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무너지니까 나의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르고 번복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써먹지 못하는 만년 고시생과 같은 거예요. 노량진 가보면 이런 사주들이 많죠. 뭐든 배워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긴장 상태,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할 경금이 편안하게 안주만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겠죠. 경금들이 공부한다는 말 믿지 마시고 사주를 잘 보세요. 제가 구분 다 해드렸죠, 디테일하게. 글자 보면 딱 알아, 얘가 공부하는 척한 건지 진짜 공부한 건지. 7번째, 능영가평. 경금은 강강약약으로 굳건하게 자란 간목을 상대하는데 능합니다. 타고나길 만물을 소멸시키는 기운이니까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끔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간목을 벽갑하여 금극목하면 쓰임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의 나무라도 자연에서 존재한다면 그전 나무의 하나일 뿐이지만 훌륭한 예술가를 만나 각으로 재탄생한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얻고 특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수어을매. 다 알잖아. 을은 알지? 이 정도 한자는 알아야 된다. 경금은 간목은 잘 다루는데 반해 연약한 을목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 뜻이에요. 사주에서 경금이 을목을 만나면 을경이 합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금의 본질이라는 건 소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다라는 건데 을목은 소멸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니까 이를 유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 쉽게 말해 을목과 경금이 만남에 그치고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종국에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금과 을목이 서로 성장하지 못하고 단점이 드러나게 된다. 경금은 나약해지고 을목은 폭력성 같은 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꼰대를 겪은 주변 사람들이 꼰대한테 성질을 내는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오행별, 천간, 글자별로 보면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어요. 사주에서 가장 어렵다는 3가지 책 중에서 적천수 공부도 본의 아니게 하신 거예요. MBTI보다 더 소름 돋게 맞을 수가 있고 사주로도 얼마든지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행에서 갑을목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병정화는 이를 발전시키고 경신금은 이를 수확하고 임계수는 저장을 합니다. 무기토는 왜 없냐고요? 무기토는 이 모든 곳 사이사이에 그 역할을 하는 규칙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인 사주 천간의 4글자 구성을 보시고 개인적인 나로서의 모습은 일간, 사회적인 나의 모습은 월지 또는 월지에서 투간된 글자, 그리고 각기 육친의 모습에 따라 사주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수가 된다면 지지 속에 들어있는 천간인 지장간도 응용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노하우는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보시고요. 오랜만에 이론을 다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꾸며봤는데 어떠셨나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재밌었는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염.